대학은 우리를 말 잘 듣는 노예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했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시키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대학은 사기꾼입니다.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을 비롯한 교육 시스템의 기원에 대해 아시나요?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20세기 초반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장이 개설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이에 맞춰서 공장 소유주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열심히 공장을 가동시키고 매뉴얼과 지시를 따르는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죠. 공장 노동자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먼 나라 미국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자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나라는 모조리 흡수했죠. 개성과 창의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날을 끼워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하면 됐으니까요. 그저 대량 생산을 하자는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풍요로워졌고 전례 없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를, 더 정확히는 공장 노동자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공장 노동자 육성 시스템을 구축했죠. 대학에서 학생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나 강사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고 지시가 내려오면 따릅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고 수업하니까 듣고 받아 적기에 급급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그 결과로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를 증명하는 대학 졸업장을 고용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된다, 대학을 나와야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진다 라는 관념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오늘날의 학벌주의가 완성되었고 고졸에 대한 무시는 절정에 달해 있어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명 중 7, 8명이 대학에 갑니다.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건 기계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기계는 예전 산업화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화되었고 특히 AI는 지금도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를 증명하는 대학 졸업장으로 AI와 경쟁하려 한다면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하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대학 진학 사유 1위는 취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고용을 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자신을 고용해달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 대학 졸업장인가 보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범상치 않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르시면 바로 옵니다. 휴일 필요 없습니다. 점심시간과 점심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자리를 비우지도 않습니다.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고 사내 정치도 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안 쓸 이유가 있나요? 당장 고용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이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AI와 경쟁할 수 없어요.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도 희망퇴직 실시 등등 계속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있어요. 구글, LG, SK, 롯데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대기업들이죠. 지금 시대에 일을 잘한다는 것과 대학을 나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걸 알아버려서 경력직 선호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력직 선호 현상은 구인배수 0.28이라는 통계와 같이 보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요. 100명이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 이마저도 경력직과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맨날 고졸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대졸이라도 월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많은 보상을 줄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청년 백수 126만이라는 역대 최대 통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절반을 넘는 수치인 66만이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이에요. 학사까지만 따서 그런 거 아닐까? 석사, 박사까지 따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죠. 박사 10명 중 3명 백수라는 역대 최대 통계를 달성했고 특히 지난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의 청년 박사 중 절반이 백수입니다. 결국 공장 노동자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넘어서서 사회, 세상은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 100명보다 창의적인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렸죠.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문은 좁아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낮은 보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대학이 공장 노동자 육성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통해 상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노동자는 상사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교수나 강사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노동자는 반항하지 않고 매뉴얼과 지시에 따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고 수업하니까 듣고 받아 적기에 급급합니다. 세 번째로 공장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감시당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을 했는지 정해진 시간에 퇴실을 했는지 또 호명까지 합니다. 마치 공장 노동자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처럼요. 네 번째로 공장 노동자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몇 개의 제품을 생산했는지 측정당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과제 제출을 며칠 몇 시에 했는지 측정하고 시험 점수로 측정합니다. 하나의 고유한 인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고 싶어 하니까요.
5번째로, 공장 노동자는 지침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당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과제를 기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추지 못한다면 낮은 학점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대학이 필수로 지정해 놓은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졸업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죠. 높은 학점과 대학 졸업장은 세뇌가 잘 되었다는 증거일 뿐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대학이 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성세대가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기성세대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적적인 성장이 취할만 했고, 그 시대에는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세뇌를 물려주는 건 이제 멈춰야겠죠. 또 다른 이유로는 당근을 줘서 중독시키기 때문입니다. 공장 노동자에게는 월급과 휴일이라는 당근을 줘서 중독시켜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학생활이라고 하면 되지만 아주 멋지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캠퍼스 라이프라는 이름을 붙이고 축제, 모임, MT, 동아리 등등 계속해서 즐겁게 해주는 당근에 중독시켜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지 마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죠. 대학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장 노동자 육성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공장 노동자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지시거나 공장 기회가 옆에 없으면 공장 노동자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미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노동자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방금 살펴본 공장 노동자의 특징에서 월급과 휴일을 지우고 음식과 휴식시간, 인사평가와 해고를 지우고 채찍질, 상사의 지시에서 상사를 지우고 주인으로 바꿔볼까요? 공장 노동자를 지우고 노예를 넣을 수 있겠네요. 대학은 우리를 말 잘 듣는 노예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반발심이 들죠. 대학이 정말 왜 유지되고 있는 거지?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잘 벌려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장사가 잘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사교육비 추이가 꾸준히 들어왔고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도 역대급인데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통계임에도 규모는 꾸준히 들어왔고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교급별 1인당별 사교육비에서는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이가 보이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 관련 업종 종사자 중에 대학이라는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세뇌를 이용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들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체납액, 즉 갚지 못한 빚이 꾸준히 들어왔고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대학이라는 세뇌가 너무나 강력해서 돈이 없네? 안 다녀야겠다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다녀야겠다 라는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잠재 고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계와 대학 둘 다 마지막 한 톨까지 긁어먹어야겠다는 신보도 엄청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지불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지불하지만 왜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대학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본주의 사회지만 대학은 예외거나 대학이 세뇌가 되었거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문제가 심각하죠. 눈여겨봐야 할 건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20대, 30대, 40대가 아니라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까요? 초등의대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는 초등의대반 준비반이 있어요.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100% 대학 이슈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무의미한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공장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노예로 키워지기 위해서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야 하나요?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라는 세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장 노동자 육성 시스템입니다. 대학은 우리를 말 잘 듣는 노예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뇌에 갇혀 계실 건가요?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했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시키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대학은 사기꾼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돈 장사하는 곳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앗아가는 악마입니다. 이걸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이없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쟁, 비교, 서열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는 대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우리나라를 좀먹는 남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와 함께 출발점에 서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